부산시 공무원들이 몇 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알았다고 갔는데 그분들이 포장을 잘 해갖고 위에 사람한테 결제를 받을 때 포장을 잘 해갖고 해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 공무원들은 위에 사람이 별 관심 없어 하면 밑에서는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응? 이 양반들은 돈을 쥐고 있다고. 그런데도 안 하대. 그럼 이제 그러면 세계인들이 하이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 하이쿠가 있다. 한국어로 하이쿠 하도 됩니다. 일본어로 꼭 써라쿠는 법 없습니다. 한국어로 쓴 하이쿠가 여기 두 개가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요 글을 쓴 사람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입합나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 글을 보내왔을 때 배고픈 오후가 아니고 봄날이었을 거예요. 배고픈 봄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럼 봄날하고 입합나무는 그 계절어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오후로 고친 거죠. 이 구가 그 신문에 소개되니까 일본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 구를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갖고 인터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이분이. 그래갖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입합나무라는 것이 왜 한국 사람들한테 입합나무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합나무가 아름답다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는 옛날에 그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쌀밥을 많이 먹고 싶은데 쌀밥은 그냥 보리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픈데 입합나무가 꽃이 확 피었단 말이에요. 입합나무가 꽃 피운 게 또 하얀 쌀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보고 배고픔을 달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일본인한테 내가 기자한테 해주니까 그 기자가 받아 써가지고 그 부산일보에 막 한 페이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본인들한테도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쟤는 위에 구도 참 좋습니다만은 위에 구는 그림 같은 구고 밑에 구는 우리 인간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사람이면 다 생각해볼 깊이 있는 구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에 담긴 구다 생각합니다. 자, 뭔 구냐 하면 홀로 가는 길 낙엽 개우 덮은 채 낮아진 봉분인데 이게 낙엽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엽 그러면 낙엽이 낙엽 하면 무슨 계절이 그럼 우리는 가을을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단풍은 가을이지만은 낙엽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의식이 단풍은 가을이 아름답지만은 낙엽은 겨울이 아름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자, 경주에 가보십시다. 경주 들어오면 무덤이 엄청난 왕릉의 무덤이 많습니다. 그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위에는 이렇게 폭 내려가 있습니다. 왜 안에가 적석목각분이거든. 그게 시체를 큰 나무에 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강에서 자갈을 가와서 자갈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었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나무는 썩으니까 폭 내려앉습니다. 그럼 경주에 있는 그 왕의 무덤들은 100% 시내에 있는 거 100% 이렇게 쭉 안 하고 위에가 폭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권력을 쥐고 그런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 봉부는 낮아지는 겁니다. 왕의 무덤도 심지어 그랬는데 주인도 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야산에 있는 무덤들 한번 가보십시오. 겨울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가 낙엽만 겨우 덮고 후손들이 손질도 안 해가지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쓴 분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썼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권력을 쥐고 부귀명화를 누려드는 사람이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세월이 가면 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치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와서 베풀 거 있으면 베풀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무덤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쓰는 분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썼는가는 몰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이쿠는 던져놔 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가 상당히 철학이 있는 구다, 메시지가 있는 구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이쿠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그 다음에 중국어 하이쿠는요, 중국에는 하이쿠 학회가 2개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하이쿠 학회가 2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중국 사람들이 하이쿠를 즐겨하고 잘 쓰고 합니다. 인민일보에도 하이쿠가 주기적으로 실립니다. 중국이 일본을 썩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인민일보에 하이쿠가 주기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중국도 하이쿠를 알아야 일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 한배 학회가 있는데 그 회장이 중국 말로는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를 잘 몰라서 유덕유라는 사람인데, 여기 중국에는 중국어 하이쿠라는 게 중국 말로 하이쿠를 쓰는 거죠. 이 하이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학회가 2개나 있으니까 엄청난 연구를 한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NHK 중국어 그 회화 교재가 라디오 교재가 있고 텔레비전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번 이 중국어 하이쿠가 실리고 있습니다. 리레이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밑에 내가 그 써두었죠. 그 다음에 영어 하이쿠는 봅시다. 영어 하이쿠는 이구가 상당히 첫 번째 있는 구가 이게 그 대회에서 1등한 구입니다. 그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이쿠를 수집해가지고 국제 하이쿠 교류 협회라고 도쿄의 신주쿠에 가면 그 높은 빌딩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구죠. 무빙데이 이사하는 날 원 라스트룩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삥 둘러보는데 마침 그때 화창하게 벚꽃이 피어 있는 거죠. 근데 다시는 이 집에 이제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쓴 거죠. 당연히 이 벚꽃이 피었으니까 봄인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 그 정원에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이게 20년 30년 지났는데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된다 할 때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삥 둘러보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아주 멋진 구지요. 좋단 말이죠. 그 밑에 거는 영국의 하이쿠 협회 회장 매친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 마친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니 매친이라는 사람이 쓴 군데 비둘기들이 먹이 다툼을 하면서도 또 서로 구애하는 모습을 쓴 겁니다. 이것도 이런 하이쿠 영감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한다고 한 겁니다. 저는 밑에 것보다는 위에 거가 더 아주 좋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고도 올해 여기에는 2010년에 나와 있는 하이쿠 영감에는 러시아 말로 쓴 하이쿠도 있습니다. 내가 러시아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뭐 러시아 말을 전혀 못해요. 러시아는 뭐 모스크바는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옮기지를 못해가 못 썼는데 여하튼 세계 각국의 나라 말로 하이쿠를 짓고 있습니다. 현지어로 한다는 거죠. 꼭 일본어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말 이런 거 다 옛날에 다 소개됐고 러시아 말로 쓴 것을 여기 있는데 내가 옮겨 섞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 딴 거는 다 몰라도 좋고 8번을 잘 기억하라 했는데 10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등나무, 꽃, 개구리, 슌민, 봄비 이거 전부 다 봄의 계절입니다. 오늘 봄이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지어봅시다. 내가 한번 지어볼게요. 등나무 내가 오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등나무. 내가 한번 지어볼게요. 무라사키와 5글자입니다. 무라사키와 5글자예요. 보라색은 이 뭔 말이겠어요? 꽃은 말이죠. 여러분 등나무 그 색깔이 꽃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무라사키와 5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다 아래 다 생각 한번 해봅니다. 밑을 향하고 있다 다 생각했어요. 시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미도리 할까 아니면 핫바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미도리를 할까 지하철 안에서 핫바 할까
할까 미도리 할까 핫바 할까 미도리 아직 못 정했어요. 오늘 좀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핫바 해도 세 글자, 미도리 해도 세 글자. 미도리는 저 녹색이고 핫바는 잎인데 다 세 글자예요. 그럼 또 시다 했다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미도리 합시다. 미도리 5글자죠. 그 다음에 우에 7글자죠. 그거 다 조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무라사키와 5글자, 시다 아래, 미도리 우에 7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후지노 하나 5글자 아닙니까? 후지노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면 등나무는 그 꽃은 밑으로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잎들은 전부 하늘을 쪽쪽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지나다니지 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사 다 생략하면 글자 수 맞출 수 있잖아요. 무라사키와 꽃은 이 말이구나. 시다 아래로 쭉쭉 늘어져 있고. 왜? 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등나무 꽃이거든요. 왜? 느릿하게 보이잖아요. 빠리빠리 안 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귀족들은 자기 집 주위에 전부 등나무를 심어갖고 멀리서 보면 등나무 꽃이 쫙 피면 그게 자기 건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귀족들 성에 보면 후지하라가 많잖아요. 후지하라, 등나무 들판 아닙니까? 그 자기 성으로 삼은 거예요. 등나무 들판. 나는 5만 평이다. 니는 2천 평이다. 그럼 5만 평짜리가 더 걸리기 센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생각할 거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잘하고 못 짓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내가 꼭 지켜드립니다. 내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와 앞으로 하이쿠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했듯이 이 하이쿠는 하이쿠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이쿠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이가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치 동양화에 보면 화제를 넣듯이 똑같은 겁니다. 또 거기에 요즘은 이제 사진기가 흔해지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하이쿠를 결합해갖고 샤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일본에 가면 샤하이 작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사진에 딱 맞는 하이쿠를 짓는 거죠. 하이쿠에 맞는 사진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더 전달력이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번지니까 이거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이쿠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도 하이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일본 사람들의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하이쿠는 20세기 초에 서구의 이미지즘 시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인상파 그림에도 영향을 끼쳤고 생생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키요에 이런 걸 보고 생생이 파도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겁니다. 그리고 고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인상파들이 전부 이 하이쿠에 바쇼나 이런 하이쿠를 통해서 자기 미술 세계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양에 가면 이 하이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시가 옛날에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시가 아무도 안 읽으니까 영시가 외면받았는데 하이쿠를 딱 보니까 이렇게 짧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영시가 줄어들었어요. 원리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이쿠의 영향으로 영시를 되살린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명치가 되고는 서양의 문물이 일본에 밀려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서양의 문물이 들어온과 동시에 일본 것도 서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일본어 하이쿠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이 전부 다 일본어로 하이쿠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한국어로 나는 지어라.